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R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R 언어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문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우리 이 스크립트 창에다가 첫 번째 줄에다가 Y 그리고 화살 표시 써서 C1, 2, 3, 4, 5 이렇게 쓰시고요. 여러분 여기 우측 위에 있는 런 버튼을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커서가 이렇게 올라져 있는 채로 컨트롤을 누르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은 우리가 지금 작동한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1, 2, 3, 4, 5라고 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을 Y라고 하는 이름으로 앞으로 이제 Y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서 쓰겠다. 즉 변수를 선언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수라는 건 뭐냐면은 데이터를 담고 다니는 공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에다가 내가 어떤 특정 여러 개의 데이터를 집어넣은 거죠. 네, 어떤 상자에다가 데이터를 적재했다, 올려놨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자는 이제 컴퓨터상의 메모리 위에 이 데이터들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간단한 설명을 쓰면서 어떻게 썼냐면 여기 코드 위에다가 샵 기호를 써주고 제가 설명 글씨를 이렇게 쭉 썼어요. 예, 이건 이제 뭐라 부르냐면은 주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내가 코드를 쳐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을 입력해야 될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샵 기호를 써주고 설명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걸 이제 주석이라고 그러고 이건 이제 파이썬과 동일하게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파이썬도 샵 기호를 써서 변수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Y라고 하는 값에다가 내가 1, 2, 3, 4, 5라고 하는 숫자를 벡터 형태로 여기 C라고 하는 건 이제 벡터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인데 벡터라고 하는 형태로 이 데이터들을 Y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제가 클래스 써주고 Y라고 하는 걸 입력을 해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Y라고 되어 있는 이 변수 안에 어떤 형식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를 출력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numeric이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이 클래스라고 하는 함수는 뭐냐면은 이 클래스라고 하는 구문은 데이터의 타입을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타입은 우리 데이터 분석에서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연속형이라고 부르는 숫자 데이터와 문자형이라고 부르는 문자 데이터 또는 범주형이라고도 부르는데 범주형이라고 부르는 문자 데이터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 2, 3, 4, 5라고 하는 숫자 데이터를 Y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짠 하고 입력을 한 거죠. 그래서 클래스 Y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의 타입이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번에는 is numeric numeric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연속형이라고 하는 의미죠. 연속형 숫자 데이터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우리 true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is numeric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 이 데이터의 타입이 연속형인가 확인을 해주는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형인 경우에는 true. 네. 그리고 연속형이 아닌 경우에는 false 형태로 출력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true false는 이제 논리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논리 연산자, 불리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컴퓨터의 논리 구조를 이제 계산을 할 때 true 또는 false를 이용해서 참이냐 거짓이냐, 맞냐 틀리냐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데이터의 타입도 is numeric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줬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is vector 해주시고 y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얘는 또 뭐냐? 얘는 이 데이터의 구조가 벡터 형태인가
얘도 true, false 형태로 true로 출력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의 타입은 뭐냐면은 이 데이터가 숫자인가 문자형 데이터냐 이거를 이제 구분하는 게 데이터의 타입이고요. 구조는 뭐냐? 구조는 데이터를 들고 다니는 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들고 다니는 상자.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많이 파이썬 교육 때도 많이 하는 비유인데, 우리가 이사를 갈 때 그냥 일반적으로 택배 박스에다가 이제 짐을 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깨질 것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상자에다 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뭐 보자기에다 짐을 싸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리빙 박스 같은 데다 이제 물건을 담아서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 데이터들을 들고 다닐 어떤 상자의 모양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자의 모양.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데이터는 숫자 데이터, 문자 데이터 이 두 가지로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주는 거, 집어넣어주는 행위는 우리가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변수를 선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를 그럼 어떤 식으로 선언하느냐, 내가 어떤 상자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냐, 그거는 이제 데이터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벡터라고 하는 구조에다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행렬,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구조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에다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냐. 네, 이렇게 데이터의 구조와 타입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여러 개의 형태의 데이터 구조가 있어요. 우리 파이썬에서 뭐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셋 이런 거를 봤다시피 우리 아래서도 뭐 벡터, 매트릭스, 또 리스트, 어레이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들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함수들이 간단하죠. 파이썬이랑 비슷하게 이미 프로그래머들이 어떤 이 명령이나 계산을 할 수 있는 로직들을 이미 하나의 함수 형태로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이 아러너도 똑같이. 그래서 이미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능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잘 사용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쉽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언어적인 측면에서 이제 확인을 했을 때는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제 뭐 파이썬도 물론 쉽지만 R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어쨌든 이 아러너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만든 언어다 보니까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통계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내가 거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하겠다. 이게 이제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 아러너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사용되는 함수들, 그리고 그 함수들의 집합 형태인 패키지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시고 연습하시면은 쉽게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볼게요. help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제가 위에서 이제 이 벡터라고 하는 구조를 썼었죠. 여기다가 이제 벡터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벡터.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은 확인함과 동시에 우측 아래 창에 어떤 게 뜨냐? 이 벡터라고 하는 구조에 대한 description,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help라고 하는 함수를 입력하게 되면요, 이 아래서 사용되는 어떤 데이터의 구조 아니면 함수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출력해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RStudio를 쓰면 굉장히 강력한 게 뭐냐면은 이런 help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좀 잘 활용을 하면은 내가 어떤 특정 기능들이나 어떤 이런 함수들이 이게 어떻게 쓰이는 함수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자 할 때 이 help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은 내가 손쉽게 어떻게 쓰이고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 더 입력을 해볼게요. HLP 해가지고 이번엔 클래스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이제 클래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죠? 그래서 클래스 함수를 쓰는 클래스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디테일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help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데이터 구조나 아니면은 이제 함수 패키지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 함수인 help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은 내가 어떤 원하는
어떤 함수의 동작 기능이나 사용 방법을 익힐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아러너에 대해서 한번 출발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네, 굉장히 문법도 간단하고, 그렇죠? 네, 문법도 간단하고 이런 헬프라고 하는 함수들, 그리고 또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도큐먼트들을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쉽게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선언한 이 y라고 하는 변수, 우리가 y를 어떻게 했어요? 1, 2, 3, 4, 5라고 하는 숫자 데이터를 y 속에 집어넣었죠. 네, 그런 것들은 또 여기 우측 상단에 environment라고 하는 창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메모리에 올라가져 있는 이런 선언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또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R 언어를 R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연속형 데이터 연산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형 데이터 연산. 이것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비슷하게 우리 사칙 연산은 간단해요. 그냥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기호로 우리가 써주면 되는데요. 플러스 기호를 쓰면은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덧셈 형태의 연산이 진행되고요. 만약에 500 마이너스 30 이건 이제 마이너스 연산이 되겠죠. 내가 곱셈이나 나눗셈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곱셈은 스타 표시, 이건 이제 여러분 우리 키보드에 숫자 8키에 있는 특수 기호를 써주시고 Shift 기호를 써줘서 숫자 8키 위에 있는 특수 기호를 써주면은 곱셈 기호, 스타 표시가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나눗셈을 하고 싶으면은 슬래시를 해주면 됩니다. 슬래시. 그러면은 45를 2로 나눈 값이 도출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곱을 하고 싶다. 40에 제곱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 꺽쇠기호, 이건 숫자 6키 위에 있는 특수기호를 써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 이제 또 나눗셈이 있으면 또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이제 어떤 것을 나누고 나눴을 때 목 연산이랑 나머지 연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느냐, 우리 몫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몫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5 퍼센트 기호에다가 가운데 슬래시 기호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퍼센트 기호를 다시 쓴 다음에 실행을 해주면은 특정 값을 다른 값으로 나눈 몫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를 한번 계산하고 싶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퍼센트 기호를 2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특정 수를 나눈 몫의 연산, 얘는 나머지 연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얘는 제곱 연산, 위에는 사칙 연산이죠.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숫자 데이터에 대한 연산도 진행을 해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R 언어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통계 연산을 하기 위해서. 통계 연산, 그렇죠? 통계 연산도 가능합니다. 이 벡터, 우리가 아까 선언했던 y라고 하는 벡터에 대한 통계 연산도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아까 y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y에는 우리 위에서 1, 2, 3, 4, 5라고 하는 숫자로 선언을 했었었죠. 1, 2, 3, 4, 5라고 하는 숫자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먼저 최소 최대값 mean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주고 y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 벡터 안에 최소값이 나오게 되고요. 최대값은 뭘까요? max겠죠. 굉장히 직관적으로 우리가 함수를 갖다 쓰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은 minmax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평균 또는 합을 계산할 때는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평균 그리고 합, 이렇게 min이나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주면은 이 y라고 선언되어 있는 숫자 안에 y의 벡터 안에 있는 숫자들의 평균 또는 합을 계산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어떤 게 가능하냐? 이게 이제 R 언어 같은 경우에는 통계학을 하기 위해서, 통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다 보니까 제곱근, 루트죠. 아니면 로그, 이런 함수들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볼까요? sqrt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100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하면은 100의 루트를 씌운 거죠. 100의 제곱근.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출력이 된 거고요. 로그도 한번 써볼게요. 로그 10 하면은 상수 로그, 10에 대한 로그 100 입력하면은 2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익스포넨셜 자연 로그도 써줄 수가 있어요. 자연 로그 값도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또 삼각 함수도 우리가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인 50, 코사인 60, 탄젠트 70 이렇게 해주면은 각각의 삼각 함수에 대한 값도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죠. 함수들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앞으로 이제 어떤 것들만 우리가 익히면 되냐? 우리가 어떤 통계 분석 절차에서 사용되는 어떤 이 함수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전처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패키지, 시각화하기 위한 패키지, 이런 것들만 우리가 잘 가져와서 사용을 하면은 이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손쉽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연산을 우리가 한번 해보고 오늘 R에 대한 기초적인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우리 이번에는 X에다가 RNORM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여기다가 100, 0,5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100개의 랜덤 데이터를 생성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RNORM이라고 하는 이 함수, 랜덤 노멀의 약자예요. 랜덤 노멀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용하면은 처음 숫자는 데이터의 개수, 두 번째 숫자는 평균, 세 번째 숫자는 표준 편차, 이렇게 해서 X라고 하는 데이터의 데이터 값이 100개가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X 데이터의 값이 임의의 랜덤 값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100개의 값을 이렇게 우리가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X를 확인을 했으면은 우리 his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ist라는 함수를 한번 실행해보면은 여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의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짠 하고 등장하게 돼요.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선언한 X라고 하는 이 데이터, X의 랜덤 데이터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데이터를 쭉 여러 개 생성했었죠? 그 생성한 데이터들을 그래프로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리고 출력된 그래프가 우측 아래 그래프 출력란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여기에 활용되는 함수나 기능들을 또는 데이터를 담는 구조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 R 언어를 이용해서 앞으로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R 언어의 아주 기본적인 간단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나 함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이어서 이제 패키지의 사용법, 그리고 이제 뭐 포문이라든지 이프문이라든지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